안녕하세요. 묻어가는 환경 이야기 유정길입니다. 지금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라든가 또 관심이 높은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이슈라든가 용어라든가 단어라든가 이런 거 좀 사회적으로 한창 주가를 날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건 단어 하나 끄집어내서 끌어내고 시비를 걸고 해서 결국 환경 이야기를 갖다 풀어가 보려고 하는 게 진행 방식이에요. 아마 듣는 사람이 아니 그거하고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게 저희의 신념입니다. 온갖 걸 끌고 와도 다 환경과 생명에 연결 지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탄소년단의 그 곡 다이너마이트에 묻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는 내용은 내 안의 불꽃들을 찬란하게 폭발시켜 보라고 하는 그 젊은이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희망의 경문 같은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저는 그런 경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이너마이트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이너마이트는 1866년에 알프레드 노벨이 발명한 화약인 거 아시죠? 본래 그리스어로 말하자면 이게 힘이란 뜻입니다. 다이나믹하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이너미스란 말과 이테란 말이 합쳐져 가지고 만든 용어예요.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라는 게 원래는 노벨이 초기에 만들었던 그 화학 약품의 상표 이름이었습니다. 떡가래처럼 생긴 한 20cm 정도 이런 가루 같은 몇 개 붙여가지고 묶어가지고 거기에 심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딱 불을 붙여가지고 이게 타들어가서 터지는 거. 터널이라든가 다리를 놓거나 이럴 경우에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지금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로 인해 가지고 이제 인류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연을 갖다 개조하고 자연을 갖다 가공하고 할 때는 다 곡괭이직을 하거나 망치질을 하거나 그렇게 사람의 힘에 가할 수 있는 수준만큼 자연을 변화시키고 개조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큰 건물을 짓거나 큰 다리를 놓거나 하는 것들도 일종의 한계가 있었죠. 노벨 같은 경우는 처음엔 이렇게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롭고 건물을 짓고 하는 것들로 사용되길 바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쟁에 사용되게 된 겁니다. 히로시마 원자폭탄 같은 경우 아시죠? 이 핵분열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폭발력을 일으키는 건데 이거 초기에 만들 때는 아시다시피 독일이 먼저 개발할 것 같아가지고 아인슈타인이 미국 정부에 권고해가지고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해서 또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과학자가 핵무기를 개발했습니다. 1945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군데에서 핵무기를 사용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살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이 핵폭탄의 위력이라는 것들이 너무너무 대단하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 핵무기가 있는 한 인류는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전쟁 당시만 하더라도 이 원폭을 사용할 뻔했었습니다. 만약 사용했더라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그러다가 1953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이 무시무시한 핵무기를 갖다가 평화적으로 이용하자라고 해서 원자력 평화선언을 한 뒤에 이 원자력을 갖다가 민간 부분에 이용해가지고 발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소련이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중이었던 1978년 고리의 원자력 발전소가 처음 시작이 됐죠. 현재 우리나라는 24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의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한국입니다. 1979년에 미국의 스리마일 섬에서 그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었죠. 1984년에 체르노빌 소련에서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일어났죠. 또 2011년에 후쿠시마에서 원자력 발전소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원자력 발전소의 토지당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가장 그 다음 밀도가 높은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부산 옆에 기장, 울진, 또 경주 근처, 그 다음에 영광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근처에 한 500만, 600만이 살고 있는 쪽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 30년이 수명입니다. 30년이 넘어서게 되면 사용 연장을 해야 되는데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사용 연장을 하는 순간 저렇게 사고가 발생했어요. 30년 동안 인간에게 전기를 갖다 제공하는 어떤 그런 편익을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고준위, 중준위, 저준위 이 핵폐기물 얼마나 심각합니까? 몇십만 년 갑니다. 우리 후세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방사능의 피해를 갖다 물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설 비용만 따지면 가격이 쌀지 모르겠지만 안전한 폐기 비용까지 포함시킨다고 한다면 가장 비싼 에너지입니다. 무한 에너지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그 원자력 발전소가 더 이상 인류에게 미래가 될 수 없다.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 더 이상 값싼 에너지가 아니다. 더 이상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인정하고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기준은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하지만 몇몇 아직도 원자력 발전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결국 지구온난화 때문에 원전이 대안이다라고 자꾸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만, 전 세계의 흐름은 대안에너지, 태양력, 풍력, 그다음에 지력, 그다음에 바이오매스, 파력, 이런 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양광, 이 태양빛은 누구 건가요? 태양빛은 순수히 이 한국 겁니다. 수입하지 않아도 돼요. 이 바람, 누구의 겁니까? 바람은 또 순수하게 수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거예요. 원료를 갖다 수입하는데 돈 들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과 바람과 지력과 파력과 이런 거에 의존하는 그런 식의 에너지를 전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에너지를 전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저희 묻어가는 환경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디에 묻어가는 게 좋을지 여러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좀 참고로 해서 이후에 주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